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원래 서문이 없었죠. 이 글은 원래는 2017년 태극신검 일부, 태극신검 1, 신검진리검의 일부죠. 그래요. 태극신검 1, 신검진리검을 몇 개의 부로 나누면서 서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서문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자의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절대자의 마음이 나타나고, 절대자의 마음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절대자의 마음은 세상으로 인식됩니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간의 육체가 머무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역시 절대자의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예전에 다 설명했지만 그래요. 영혼은 어디서 사나요? 마음에서 산다고 했죠. 그래요. 마음도 하나의 세상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몇 개의 세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세상을 인식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세상만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개의 세상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태극신검 3부 일체지는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인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천지선천팔계에서 제시한 대상들을 천지선천팔계에 입각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천지선천팔계는 예전에 언급했죠.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한번 보면 그래요. 건괴라 하죠. 첫 번째 계에는 절대자, 두 번째 계에는 물질, 세 번째 계에는 환경, 네 번째 계에는 시공, 다섯 번째 계에는 만물, 여섯 번째 계에는 인간, 일곱 번째 계는 사회, 여덟 번째 계는 역사죠. 사람이 접하는 모든 대상을 다 다루죠. 그러하기에 일체지라고 지을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계 물질부터 다섯 번째 계 만물까지는 인간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고, 그렇죠. 물질, 환경, 시공은 인간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자연을 다룹니다. 그래요. 인간이 있기 전에 존재했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되죠. 물질, 환경, 시공. 보통 이것을 자연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그래요. 만물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여섯 번째 계 인간부터 여덟 번째 계 역사까지는 인간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인 사회,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흔적인 역사를 다룹니다. 이런 말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즉 여섯 번째 계부터 여덟 번째 계까지 다루는 내용은 인간을 중심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계부터 다섯 번째 계까지 자연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내용과 구별됩니다. 구별되죠. 그래요. 인간 사회의 역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거고, 물질, 환경, 시공, 만물은 자연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것이지요. 구별이 돼요. 그러한 이유로 태극신검 3부 일체지는 자연을 중심으로 다루는 태극신검 3부 일체지 상과 태극신검 3부 일체지 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요.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요. 완전한 일체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마음 전체를 다루어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선천팔계에서 제시한 대상들을 존재하는 대상들이 전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글의 제목을 태극신금 삼부 일체지라고 지었을 따름입니다. 일체지라고 해서 절대자의 마음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인간들이 이러한 대상들을 합치면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지라고 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2017년 태극신금 1, 신금진리금에서 일체에 대한 인식의 시도는 있었으나 완전하게 일체를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다시 시도하더라도 완전하게 일체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며 죽기 전까지 반복하여 시도하더라도 완전하게 일체를 드러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보다 완전하게 일체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요. 보면 신금 진리금을 보면 그 물질과 물질의 팔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의 팔계 그리고 시공과 시공의 팔계 이게 쭉 다루고 있어요. 만물과 만물의 팔계 즉 2부를 끝내고 천지선천팔계에 입각해서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분은 주로 뭘 다루나요? 인간 사회를 주로 다루죠. 천지선천팔계는 그 전에 언급했죠. 그러니까 천지선천팔계에 입각해서 한번 다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인간 사회를 다루더라도 2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루겠죠. 그래요. 좀 빠진 부분들 좀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태극신금은 몇 부작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 다루고 사회 다루고 마지막으로 역사와 역사의 팔계 다루고 신금진리금은 끝나죠. 굉장히 방대하죠. 방대해요. A4 용지로 375페이지면 보통 책으로 쓰면 거의 뭐 한 2배 이상, 2배쯤 되죠. 한 700페이지 되는 글이에요.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태극신금 2도 있잖아요. 태극신금 2, 이상국과 절대금. 태극신금 1부까지가 신금진리금이 원래 3부장이고 그럼 2부는 보면 어떨까요? 이상국과 있죠. 좀 주제가 달라지죠. 4부가 되죠. 그리고 절대금이 있죠. 이건 또 역사와는 다른 주제, 그 이상국과와는 다른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5부작이에요. 원래는 5부작인데 이 절대금은 페이지가 많지 않죠. 원래는 5부작인데 페이지가 많지 않으니까 한 4부로 쓰면 4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용이 부족하느냐 보니까 뭐 혼나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에서 그래요. 절대금, 절대자의 생각과 절대자를 찾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발전은 나중에 진리에 이르는 길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그래요. 태극신금 그리고 오부 절대금이 진리에 이르는 길로 발전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이죠. 경제 철학은 어떨까요? 태극신금보다 더 방대하죠. 경제 철학도 좀 다시 써야 돼요. 제대로
전체는 다 대충 쓴 글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우선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한번 가능한 한 전부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빨리 썼죠. 빨리 쓰고 또 빨리 동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봐야 돼요. 특히 경제 철학은 손을 많이 봐야 돼요. 형식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인식하기 쉽게. 그래요. 퇴역신금도 대충 보면 앞으로 한 1년은 걸릴 것 같고 경제 철학은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요. 이 동영상들을 글로 쓸 수 있겠죠. 경제도면 같은 경우도 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 1년 넘게 했으니까 글로 쓰면 엄청나게 방대해지겠죠. 그래요.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